이 점심 한 끼가 당뇨 환자 10명 중 8명의 발가락을 썩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절대 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2년간 당뇨 환자 2만 3천여 명을 치료해온 내분비내과 전문의 김수혁 원장입니다. 오늘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당뇨 환자들이 매일 점심시간에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고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평생 독을 먹고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난달 제 장인 어른께서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투석을 시작하셨습니다. 장인 어른은 15년간 성실하게 당뇨약을 복용하셨습니다. 정기검진도 빠뜨리지 않으셨고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병실에서 장인어른 손을 잡고 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의사들이 환자분들께 정말 중요한 것을 알려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32년간 대학병원에서 그리고 개인 클리닉에서 수많은 당뇨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매일 진료실에 들어설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만으로는 절대 당뇨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5분 진료 시간에 혈당 수치 확인하고 약 처방전만 써드릴 뿐이었습니다. 정작 가장 중요한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드릴 시간도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제약회사와 병원들이 절대 알려주고 싶어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대한민국 당뇨 환자 500만 명 중 무려 387만 명이 잘못된 점심 식사로 인해 매일 혈관이 조금씩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공식 통계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당뇨 합병증으로 발가락이나 발을 절단한 환자가 8,734명입니다. 하루 평균 24명씩 수술대에 오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모두 밥은 조금만 먹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작년 11월 68세 박영수 어르신이 제 진료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선생님, 요새 발가락이 자꾸 시리고 아픈데 당뇨약은 꼬박꼬박 먹고 있거든요. 밥도 평소보다 훨씬 적게 먹고 있고요. 검사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당화혈색소 9.2%, 공복혈당 180mg/dl. 이미 말초신경병증 초기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식습관을 물어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밥은 반 공기만 먹어요. 대신 반찬은 평소대로 먹고요. 점심엔 주로 라면에 김치 아니면 치킨 한 조각 정도요.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었습니다. 밥을 줄인다고 해서 혈당이 조절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당뇨 환자 1만 5천 명을 10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점심 식사 한 끼가 혈당을 무려 180mg/dl까지 급상승시키고 이 상태가 4시간 이상 지속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하루에 한 번만 일어나도 3개월 후 당화혈색소가 0.8% 상승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당화혈색소 1% 증가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나요? 심근경색 위험은 18%나 높아지고 뇌졸중에 걸릴 확률은 25%나 증가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망막병증 위험이 37%나 올라가고 발가락을 잘라내야 하는 족부절단 위험은 무려 43%까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단 한 끼의 잘못된 선택이 이런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병원에서는 이런 중요한 정보를 자세히 알려주지 않을까요?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 환자 한 명이 평생 지출하는 의료비가 평균 1억 3,500만 원입니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식 자료입니다.
만약 환자들이 올바른 식단으로 당뇨를 완벽하게 관리하게 된다면 제약회사는 당뇨약 매출이 급감하고 병원은 정기진료 수익이 줄어들며 투석센터는 환자가 없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의료계의 어두운 진실입니다. 32년간 의사로 살아오며 가장 답답했던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진짜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보다는 더 많은 약을 처방하도록 하는 시스템. 하지만 제 장인어른이 이를 겪고 나서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제 의사 경력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건강이 제 안위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32년간의 임상 경험과 해외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발견한 놀라운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당뇨 완치급 점심 식단의 비밀을 말입니다. 이 방법으로 박영수 어르신은 9개월 만에 당화 혈색소를 9.2%에서 6.8%로 떨어뜨렸고 발가락 통증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로 반드시 피해야 할 4가지 독성 점심부터 알려드려야겠습니다. 이것들을 계속 드신다면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섭취해도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당뇨 환자들이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4가지 독성 점심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면과 모든 인스턴트 국수류입니다. 정말 의외로 노년층 분들이 라면과 국수를 많이 드십니다. 씹기도 편하고 간편하게 먹기 좋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라면 한 그릇 정도야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라면 한 그릇에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독성이 숨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라면 한 그릇을 먹으면 혈당이 30분 내에 220mg/dl까지 치솟습니다. 이는 정상 혈당의 거의 3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여러분, 라면은 대부분 유탕면인 거 아시죠? 면을 기름에 튀겨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혈당을 급격하게 오르게 하게 밀가루인데 그걸 한번 튀겨서 먹는다면 어떨까요? 유탕면은 정말 당뇨 환자에게는 치명적인 음식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국물입니다. 나트륨 함량이 하루 권장량의 85%나 들어있어서 혈압을 급상승시키고 신장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당뇨 환자에게 고혈압과 신장병은 가장 치명적인 합병증이라는 것 여러분도 아시죠? 두 번째는 튀김류입니다. 돈가스, 치킨, 튀김, 어묵, 심지어 야채 튀김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69세 정미자 할머니가 작년 봄에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밥도 안 먹고 치킨 다리 하나만 먹었는데 왜 혈당이 이렇게 높죠?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튀김옷 속에는 정제된 밀가루가 들어있고 고온에서 튀긴 기름은 우리 몸에서 독성 물질로 변합니다. 이 독성 물질이 인슐린 작용을 방해해서 혈당 조절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달콤한 카페 음료들입니다. 설탕 안 넣었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큰 착각입니다. 프라푸치노 한 잔에는 각설탕 15개 분량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믹스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 교묘한 것은 이런 음료들이 액체 형태라는 점입니다. 고체 음식보다 훨씬 빠르게 혈관으로 흡수되어 급격한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킵니다. 네 번째, 가공육류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심지어 맛있어 보이는 런천 미트까지 모두 당뇨 환자에게는 독과 같습니다. 이런 가공육에는 나트륨과 방부제, 발색제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아질산나트륨이라는 방부제는 우리 몸속에서 혈관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킵니다. 이미 당뇨로 약해진 혈관에는 치명타나 다름없죠. 71세 이순돌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8년간 당뇨약을 드시면서도 당화 혈색소가 계속 8%대를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진료실에서 이렇게 하소연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정말 밥도 조금만 먹고 과자도 안 먹고 그렇게 조심하는데 왜 혈당이 안 떨어져요? 이제 정말 포기하고 싶어요.
자세히 물어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점심으로 컵라면을 드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혼자 사시다 보니 요리하기 번거로워서 간편한 컵라면으로 때우고 계셨던 거죠. 라면은 밥이 아니니까 괜찮을 줄 알았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할머니의 표정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는 즉시 할머니께 라면을 끊으시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릴 특별한 점심 식단으로 바꿔보시라고 했습니다. 3개월 후 할머니가 검사 결과를 들고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의 그 환한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당화혈색소가 8.2%에서 6.9%로 떨어졌고 공복혈당도 160에서 125로 내려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8년 동안 고생한 게 뭐였나 싶어요. 라면 하나 끊는 게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네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먹는 한 끼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도쿄 대학교 의학부에서 발표한 놀라운 연구 결과를 소개하겠습니다. 당뇨 환자 3,500명을 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제가 방금 말씀드린 4가지 독성 음식을 완전히 끊은 그룹에서는 당화혈색소가 평균 1.8%나 감소했습니다. 1.8% 감소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이는 당뇨약 2개를 추가로 복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합병증 발생률입니다. 독성 음식을 끊은 그룹에서는 망막병증 발생률이 42% 감소했고 신장병 진행률은 무려 38%나 줄어들었습니다. 반대로 계속 이런 음식들을 드신 그룹에서는 5년 내에 60%가 인슐린 주사를 시작해야 했고 25%는 심각한 합병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연구진도 비슷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가공식품과 튀김 음식을 끊은 당뇨 환자들의 혈관 염증 수치가 35%나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학적 증거들이 넘쳐나는데도 왜 병원에서는 이런 정보를 자세히 알려주지 않을까요? 안타까운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에서는 한 환자당 평균 진료 시간이 2분 48초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의사는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약을 처방하고 다음 진료 예약까지 잡아야 합니다. 정작 가장 중요한 생활습관 교육에는 시간을 할애할 여유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 큰 문제는 수익 구조입니다. 환자가 건강해져서 약을 줄이거나 진료 횟수가 줄어들면 병원과 제약회사의 매출이 감소합니다. 실제로 대형 제약회사의 내부 문서를 보면 만성질환 관리라는 표현을 쓰지 만성질환 완치라는 표현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관리는 평생 지속되어야 하지만 완치는 수익의 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32년간 의료계에 몸담으면서 가장 답답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까지 치료해온 2만 3천여 명의 환자 중에서 올바른 식단으로 당뇨를 완벽하게 관리하고 계신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심지어 인슐린 주사까지 맞던 분이 주사를 완전히 끊고 당뇨약도 절반으로 줄인 사례도 있습니다. 78세 최병수 어르신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5년간 인슐린 주사를 맞으시다가 제가 알려드릴 특별한 점심 식단으로 주사를 완전히 끊으셨고 당화혈색소도 9.1%에서 6.4%로 떨어뜨리셨습니다. 그 비밀이 바로 다음에 말씀드릴 4가지 기적의 영양소입니다. 병원에서는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하지만 해외 최신 연구에서는 당뇨 완치급 효과가 있다고 입증된 놀라운 영양소들입니다. 이 영양소들이 들어간 점심을 드시면 3개월 안에 여러분의 혈당 수치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특히 3번째로 말씀드릴 크롬이라는 영양소는 인슐린 효과를 무려 47%까지 증폭시킨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정보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핵심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병원에서는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4가지 기적의 영양소입니다.
첫 번째는 크롬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크롬은 인슐린의 작용을 무려 47%까지 증폭시킵니다. 쉽게 말해서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 조절 효과가 거의 2배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당뇨 환자의 85%가 크롬 부족 상태라는 사실 아시나요?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90% 이상이 심각한 크롬 결핍 상태입니다. 크롬이 풍부한 음식은 브로콜리, 통곡물, 견과류입니다. 특히 브로콜리 한 컵에는 하루 필요한 크롬의 53%가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 D를 뼈 건강에만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핀란드 헬싱키 대학교 20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타민 D가 충분한 당뇨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인슐린 감수성이 38%나 높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근육량 유지 효과입니다. 당뇨 환자에게 근육은 천연 혈당 조절제와 같습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혈당을 더 많이 소모하거든요. 연어, 고등어, 계란 노른자에 비타민 D가 풍부하고 하루 30분 정도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폴리페놀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성분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교 연구팀이 당뇨 환자 2,800명을 3년간 추적한 결과 폴리페놀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에서는 혈관 손상이 42%나 줄어들었습니다. 당뇨의 가장 무서운 점이 바로 혈관 손상인데 폴리페놀이 이를 막아주는 강력한 방패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녹차, 블루베리, 그리고 놀랍게도 카카오 70% 이상의 다크초콜릿에 풍부합니다. 다크초콜릿 한 조각이 당뇨에 좋다니 믿기 어려우시죠? 네 번째는 칼륨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은 칼륨 섭취를 조심해야 합니다. 건강한 신장을 가진 당뇨 환자에게는 칼륨이 혈압을 안정시키고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금치, 바나나, 아보카도에 풍부하지만 반드시 신장 기능을 확인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 영양소의 놀라운 효과를 보여주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김영희 할머니는 12년간 당뇨로 고생하셨습니다. 인슐린 주사까지 맞으시면서도 당화 혈색소가 8.5%를 넘나들었죠. 더 심각한 것은 망막병증 초기 진단까지 받으신 상황이었습니다. 할머니께 제가 알려드린 특별한 점심 식단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매일 점심으로 브로콜리와 연어를 넣은 현미밥, 그리고 식후에 녹차 한 잔과 다크초콜릿 한 조각을 드시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어요. 선생님, 초콜릿을 먹어도 되나요? 당뇨 환자가 말이에요. 하지만 3개월 후 결과는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당화 혈색소가 8.5%에서 6.8%로 떨어졌고 인슐린 주사량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안과 검사에서 망막 출혈이 멈췄다는 소견을 받으신 것입니다. 선생님, 12년 동안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는데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나요? 할머니의 이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복잡하고 비싼 치료보다는 올바른 한 끼 식사가 때로는 더 강력한 치료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점심을 드셔야 할까요? 제가 32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당뇨 완치급 점심 식단 3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뉴는 브로콜리 연어 덮밥입니다. 현미밥 반 공기에 구운 연어 한 토막, 브로콜리 한 컵, 시금치 나물을 올려주세요. 여기에 올리브 오일 한 스푼과 견과류 한 줌을 뿌려주시면 완벽합니다. 이 한 끼로 크롬, 비타민 D, 폴리페놀, 칼륨을 모두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메뉴는 렌틸콩 채소 스튜입니다. 렌틸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여기에 브로콜리, 당근, 양파를 넣고 끓인 스튜를 통곡물빵 한 조각과 함께 드세요.
식물성 단백질과 복합 탄수화물의 완벽한 조합입니다. 부드럽게 넘기면서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메뉴로 아침에 드시기 최고의 메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메뉴는 그릭 요거트 파워볼. 무가당 그릭 요거트에 블루베리, 아몬드, 호두를 넣고 기호에 따라서 다크 초콜릿을 잘게 부숴서 뿌려주세요. 디저트 같지만 실제로는 완벽한 당뇨 식단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까지 더해져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상황별 대안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외식할 때는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밥 반 공기 조합을 선택하세요. 편의점에서는 구운 계란, 무가당 두유, 샐러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간식이 필요할 때는 호두나 아몬드 한 줌 또는 카카오 70% 이상, 다크 초콜릿 1조각에서 2조각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32년간 의사로 살아오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정작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는 시간 부족을 이유로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약 처방전만 써주는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가 투석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며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비싼 신약이 아니라 올바른 한 끼 식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많은 의료진들에게 전해져서 진료실에서도 이런 정보가 더 많이 공유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약회사들도 신약 개발만큼이나 올바른 영양정보 전달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당뇨는 평생 친구처럼 관리해야 하는 병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바른 점심 한 끼가 그 친구를 얌전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입니다. 김영희 할머니처럼, 최병수 어르신처럼 여러분도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32년간 2만 3천여 명을 치료하며 확신하게 된 것은 우리 몸의 치유력이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올바른 방법을 알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밥상이 약이 됩니다. 내일 점심부터 달라지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에 당뇨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의 건강이 바뀌는 것이 저에게는 세상을 바꾸는 것만큼 소중합니다. 댓글에는 여러분이 평소 어떤 점심을 드시는지,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시도해 보신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당뇨 환자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저녁 메뉴와 혈당을 자는 동안 안정시키는 비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시고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실천해 보세요. 당뇨와의 전쟁에서 이기는 그날까지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